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동해 남부선이 폐선되면서 울산과 부산시는 폐철도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활용 방안을 속속 찾아가고 있지만 경주 구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주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의회에선 부채를 내서라도 필요한 폐철도 부지를 우선 매입해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 이후 경주에 개통된 철도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두 곳입니다. 100여 년 만인 지난해 철도와 역사 기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철도 길이 80.3km, 역사 17곳, 유휴 부지는 200여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폐철도와 폐역사 부지 활용은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역사는 10곳을 개발하는데 경주역에는 상업 업무 복합 공간이, 서경주역에는 뉴타운이 조성됩니다. 경주시가 이 전체를 이관받더라도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그다음 사업 효과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경주역과 더불어 서경주역 입실역 등을 일단 시내권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폐철도 구간 활용에는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합니다. 경주시는 황성동 폐철도 구간에 오는 2024년까지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를 거쳐 불국사역까지는 트램, 노면 전차 설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경주시는 나머지 폐철도 구간 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달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 제한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구역을 A, B, C 구역으로 나눴는데 너무 방대한 구역을 나눈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추가적으로 민간 사업 제한 공모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사업 제한 구역을 줄일 것인지를. 민간 공모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자 의회에선 경주시가 재원을 확보해 도심 구간의 폐철도를 조속히 철거하고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제한 공모가 없었으니까 우리 시가 지방채도 발행해서 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철도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구간은 매입을 해서 평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 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 속에 민간 공모에도 차질이 생겨 폐철도 활용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수소 승용차 25대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수소 승용차 45대와 버스 6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남구 장흥동에 80억 원을 투입해 상용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창업을 하고 5년 뒤까지 살아남는 비율, 5년 생존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매출액이 50억 원이 넘는 창업기업 수도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기업들을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창업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한 배지환 씨는 전공을 살려 1년 전 창업했습니다. 곤충 성분을 배합한 양식 어류의 사료를 개발해 지난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직원 2명을 둔 사업체 대표가 됐습니다. 개발된 사료는 양식장용 냉동 치어보다 값싸고 냉동 비용도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창업 초기 법률적 문제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도와줬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고 또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 자금으로 이제 어떤 그 테스트라든지. 대구에서 창업한 업체의 생존율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63.8%로 54.2%인 부산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고 서울, 인천, 광주 등지보다 높습니다.
대기업이 없는 대구에서는 청년 창업을 늘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도 대구에서 열고 있습니다. 지금 한 7회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토대는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의 지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창업 기업이 2018년에는 8개였는데 2021년에는 29개로 3년 만에 3배를 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창업 기업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펀드 연계, 투자 유치 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자체와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무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교육청은 점검을 통해 발견된 잠재된 위험 요소와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요즘 황금색 사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빨간 사과 대신 황금 사과를 재배하려면 묘목을 심고 첫 수확까지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과나무에 봉지를 씌우고 천연 광물을 사용해 황금 사과를 재배하는 신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양의 한 과수원입니다. 사과나무에 빨간색, 황금색 사과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빨간 사과가 열리는 나무로 황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장목반에서 만든 시험 과수원입니다. 사과에 씌우는 특수한 봉지, 그리고 과수원 토양과 사과나무 잎에 뿌려주는 천연 광물이 비결입니다. 삼중의 특수봉지가 광합성에 관여해 황금색을 만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 광물인 이오나이트가 사과의 당도와 경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올해가 2회째 시험 재배, 장목반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또 신기해하시고 또 우리 장목반들도 원래 처음 해보니까 해가면서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 그래 틈틈이 봉지를 이렇게 벌써보고 계속 그렇게 해가 왔기 때문에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황금 사과는 묘목을 심고 첫 수확까지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신기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부사 품종에 바로 적용해 첫 해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당도와 경도가 높아져 더 달고 저장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게 부산대 이 황금색이 난다 해서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그거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겁니다. 제가 무료로 배포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사과 재배 기술이 개발되면서 농촌진흥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재배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의 매출액이 1년 새 4배 증가해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항마켓에서는 우렁이 쌀과 과메기, 유정란 등 1,20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30에서 50대를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항마켓에 라이브 커머스관을 운영해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한 딸기가 이달 말부터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모종을 키우는 딸기 농장에 병해충이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논을 갈아엎으면서 걱정이 컸는데요. 그나마 작황이 매우 나빴던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더위에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지난 7월 육묘가 한창인 들녘에 탄저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논을 갈아엎는 등 어린 모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했던 경북 고령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확이 시작될 예정인데 남은 기간 날씨만 도와준다면 작황이 나빴던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도 고르게 조금 나오는 편이고
잎도 조금 실하게 강체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비교적 조금 저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빠른 또 다른 농장입니다. 이상기후로 육묘도 힘들었고 어린 모를 정식한 직후에도 관리에 애를 먹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여기저기서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안 좋은 지역도 있지만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회복이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회복되면서도 다시 병 들어오고 죽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군은 정식 이후 지난해보다는 날씨가 도와줬고 농가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덕분에 평년보다는 못하지만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는 결과가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와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들이 많아서 딸기 생육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치솟는 경영비에 이상 기후 여파까지 겹치며 힘들었던 딸기 농가들은 수확까지 남은 기간 동안 농장이 무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녀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악성 코드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발송 번호로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제공과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과 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과 농사일이 많은 가을철에는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7%인 162명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을철 산이나 공원, 논밭에서는 긴 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하고 휴식할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울진군은 14일까지 배감 다목적 운동장에서 2022 울진 금강송발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유소년 클럽 100개 팀 1,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년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회가 진행됩니다. 울진군은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 울진에서 열릴 경북도민체전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웹툰 캠퍼스가 오는 18일까지 입주 공간을 원하는 도내 웹툰 작가와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웹툰 작가 7명과 웹툰 기업 2곳이고 입주 후 2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면제됩니다. 이번 사업은 경북 웹툰 작가와 기업에게 콘텐츠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웹툰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시설 공사 현장을 합동 점검해 76건의 안전보건 미이행을 지적했습니다. 추락 위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위험 15건, 화재 위험이 10건, 안전교육 미실시 7건, 작업 통로 미확보가 5건 등이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지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듣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통합신공항과 영유의 관사가 들어설 땅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재취,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고치거나 농수축 임산물 보관, 가공을 위해 임시가설 건축물을 신고하는 것, 공고일 이전에 허가받은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